한국에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 웨스트 프로그램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 완료돼서 그냥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제가 다니던 그 철강 무역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한국의 이렇게 영주권 이제 스폰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상 무조건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 사장님이 그러면 한국에 우리 직접 지사가 하나 있으니까 너가 거기 좀 맡아서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돌아와서 이제 그걸 인수인계 받고 있었죠. 근데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이런저런 좀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건들 저 말고 이제 그 지사 기존에 있던 대표랑 좀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럼 법정 싸움 가서 잠시 문을 닫았고 그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이게 뭘까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그냥 열심히 놀았어요 제가. 제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때 관세 문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철강이 미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역할은 중국 빼고 이제 아시아 철강이 좀 인기가 많아요. 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좋은 이제 베트남,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있는데 제 입장은 이제 중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게더링 해갖고 이제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저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가공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완제품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잘 안 됐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취업을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대기업 갈까? 뭐 할까? 이렇게. 취업이요? 또 우리 국민 앱이 있습니다. 뭐 잡코리아. 저도 뭐 잡코리아, 사람인. 그거는 회사 다닐 때도 제가 봤어요. 항상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잡코리도 회사가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봉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 이 지사장 하다 보니까 또 페이는 좀 셌어요. 제가 달러를 받아갖고, 그때 환율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이따가 이제 연봉하고, 그래, 원래서 이제 좀 대기업을 갈까를 고민을 했어요. 대기업 가려는데 시험을 한 1년 정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미국에서 인턴을 했었댔잖아요, DC에서. 그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때 영어 쓰기를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접한 게 이제 그래멀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나라도 가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IT가 미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중문과잖아요. 그리고 IT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미래 나를 위해서는 IT 쪽으로 가야 되겠다. 회사를 좀 많이 낮추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넣었죠. IT 회사를 찾았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뭐 업계 1위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다 1위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 같아요. 채용 사기 당했는데 다 1위래요. 어쨌든 그 중에서 특히 거기서도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까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 해봤는데 근데 영업을 하면 또 중소기업 특징이 영업을 하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계약 문제, 뭐 잔금 처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개발 기획부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돼서 그래서 영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 생각해서 이제 IT업이랑 이제 영업 했죠. 우리 와이즈넛? 네, 잘 있겠죠? 그 연락 이제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고요. 거기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B2B 영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시험은 뭐 별도로 뭐 적성 일반적인 시험은 보지만 우리가 대기업 갈 정도 그 정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중점으로 안 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수집, 분석, 아니면 뭐 챗봇, 검색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제가 공부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넣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또 뽑아줘서 당연히 있죠. 일단 뭐 우리 일반 자소서 쓰고
그 면접 보고 그다음에 시험 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뭐 자소서를 쓰면서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왜냐면 우리 대부분 위에서 온 분들은 신분을 잘 안 밝히려고 해요. 왜냐면 위에서 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낮게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남성들 왜 못 속이냐면 거기다 군인 그걸 써야 돼요. 군필 여부. 아니 나는 뭐 어차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필.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왜 했는지. 뭐 위에서 왔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취업할 때 좀 우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점이 좀 있죠. 좀 힘들죠. 왜냐면 제가 사장이라면 뭐 윗동네에서 오신 분 채용할 건지 아니면 한국에 사람 채용할지 뭐 한국 사람 채용할 것 같아요. 다른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번에 좀 어렵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뭐 운이 좋게 네, 자소 통과를 했고 1차 또 실무 면접도 받고 그 적성 검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원 면접까지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그런 차별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어차피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다 뽑아주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대표님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문화는 미국이랑은 좀 차이인데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 문화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부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부 문화.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제가 들어간 그 부서가 미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좀 개인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대신 책임감을 좀 강요하고 좀 알아서 해라. 특히 영업들은 또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미국이랑 비슷해서 제가 좀 초반에 적응한 데는 좀 많이 좋았어요. 제가 아까 B2B 영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이제 클라우드, 우리 뭐 클라우드 쪽 B2B였는데 제가 하는 곳은 뭐 공공, 기업, 대학교 제가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거는 뭐 화성시청도 있었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제가 했었고 대학교도 뭐 일반 기업은 뭐 아우디 그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B2B 영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우리 걸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대학교는 웬만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입학처 가면 이제 챗봇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다 아마 제가 했을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저 영업들은 이제 주로 누구랑 상대를 하냐면요. 그 팀장 좀 PM급 레벨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사업을 들어가려면 이제 개발 팀장들이 다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신입이잖아요. 신입이고 영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아시겠지만 또 나이나 또 경력이 되게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무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뭐 이런 부분 좀 마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근데 저를 대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고 그냥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고 다만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트러블이 마찰이 있어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개발 쪽이랑 많이 싸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업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고객에서는 이런 기능을 원해요. 예를 들면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걸 확 해주고 해줬으면 원한다라는 게 있고 개발팀장이면 안 된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안 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네가 뭘 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이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또는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좀 왜냐면 모든 개발자는 아닙니다. 모든 개발자 아닌데
왜냐면 대부분 이미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이것저것 추가하면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 제 입장에서 이분들 하게끔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싸우는 거죠, 팀장들. 미국 비해서 좀 더 가족적이죠. 아직까지 좀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정적이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서로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 이제 또 싫은 사람도 같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AI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미국, 제가 처음에 가장 놀랬던 게 미국 이미 그런 협업 툴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세일즈포스는 제가 일했던 바로 옆에서 했었고,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 뭐였지? 어쨌든 그 그래멀리나 이런 문법 교정 해주는 거, 영어 해주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짝 좀 수동적이었어요. 뭔가 모든 건 다 아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클라우드로 이미 다 전환 이미 된 지 한참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온프라미스용으로 뭐 여기다 서버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차피 미국처럼 될 건데, 근데 지금은 계속 이걸 유지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대박 날 거다. 그리고 또 IT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근데 이제 단점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특정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IT 크는 속도를 봤거든요, 제가. 별거 아닌데 그냥 IT 하나 들어가면 막 갑자기 유니콘 될 수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유니콘을 갈 수 있는 게 IT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때 막 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나중에 막 그 배민도 나오고 당근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IT가 미래다. 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그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이잖아요. 영업은 조금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개발자나 기획자는 제가 다운 프로젝트를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하려면 뭔가 하게끔 그런 뭔가 필요하거든요. 소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인센티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짭니다. 잘 안 줘요, 인센티브. 미국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왜냐면 가족적인 분위기잖아요. 우리 뭐 이런 게 좀 커서 그거에 대한 불만 좀 있습니다. 난 사회주의 싫어갖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사회주의로 가니까 좀 회의감 들지 않았나.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대기업에서 특채 형태로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금융 쪽도 그렇고 있는데, 뭐,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근데 위에서 오신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쭉 자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 비해서 경쟁률이, 왜냐면 특히 대기업 가면 갈수록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스카이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똑똑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랑 치열하게 하다 보면 좀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기도 정말 어려운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왜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능력이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되게 잘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라서 그런데, 그렇다 해서 좀 뭐 특채를 이렇게 채용하는 건 좀 반대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회사는 영리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죠. 더 많은 자격증 따려고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특채 그 뭐랄까요, 뭐 매년마다 열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뭐 탈북민 출신 예를 들자면 뭐 채용을 한두 명 정도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기업의 성향이나 문화에 또 뭔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도 좀 있죠. 저는 경쟁 문화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 저는 뭐 왜 그러니까 경쟁 그래야지 또 발전할 수 있다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많은 저도 그렇지만 한국 오면 끝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탈북보다 어렵겠어라고 얘기하고 이제 대부분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탈북이 한국 도착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경쟁이고 그리고 그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만 이제 올라가는데 그 경쟁 상대가 더 힘든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살짝 좀 나태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사신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그거를 뭐 자기 노력을 안 그냥 노력했는데 떨어진 건 상관없는데 노력 안 하고 뭐 경쟁 탓하기는 제가 좀 그건 좀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은 안 되지만 일단 경쟁사의 순기능은 아까 말씀한 뭐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좀 올려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이기적임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또 경쟁이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나도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주의나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위에는 못 가게끔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경쟁 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고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경쟁이 전부는 아닌데 때로는 이 경제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하잖아요. 뭐 어린 나이에 뭐 자살 이런 하는 것도 못 버텨서 이렇게 좀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저 그런 거 보면 좀 사회에 좀 어두운 면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채용 시장도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 들어간 사람 뽑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좀 틀 벗어나는데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회사들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애들 오랫동안 못 있는다는 게 좀 큽니다. 근데 우리 윗동네 친구도 잘할 수 있는 게 잘 버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좀 최대한 잘 살리고, 왜냐면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의미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얘네처럼 해야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끈기와 이런 거를 그거를 잘 다듬고, 좀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아이덴티를 좀 해서 자기만의 그 뭐랄까요 자기만의 PR을 좀 잘 만드는 게 지금 취업 시장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